자,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완전히 틀어졌죠. 다들 들으셨을 텐데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나 뉴스 속보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거대한 이권, 팽팽한 군사적 긴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박이 아주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외교적 체스판이거든요. 오늘 이 판세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흐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거절부터 도대체 미국이 뭘 요구했는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지 그 배경을 볼 거고요. 이어서 군사적 압박, 그리고 중국을 통한 우회 압박까지 살펴볼 겁니다. 이른 새벽 소셜미디어 글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다국적 외교전으로 번졌는지 쫙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이란 제한 거부,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응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시작된 바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새벽 5시 12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합의안 답변을 보고 나서 직후에 바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이란의 답변이 미국으로 바로 온 게 아니라 제3국인 파키스탄을 거쳐서 전달됐다는 겁니다. 양국 간의 소통 채널이 얼마나 꽉 막혀 있는지, 이 외교전이 얼마나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진행되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텍스트의 형태를 한번 보실까요? Completely unacceptable. 완전히 수용 불가하다. 이걸 전부 대문자로 썼어요. 왜 거절하는지,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싹 빼고 단호하고 감정적인 거부 의사를 쾅 박아버린 겁니다. 복잡한 외교적 수사, 그런 거 전혀 없는 아주 직설적인 화법인 거죠. 두 번째, 핵심 쟁점과 미국의 요구사항입니다. 도대체 협상 테이블에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단칼에 거절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무려 20년 동안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라.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 재료를 아예 생산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 전 세계 기름이 오가는 핵심 통로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맘 편히 다닐 수 있게 보장해라. 이 두 가지는 미국 입장에서 절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협상을 꽉 막히게 한 진짜 쟁점들이고요.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계획은 아주 간단하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 그들은 막다른 길이고 우리도 마지막 단계다. 이 말에서 딱 느껴지시죠? 이란의 핵 능력에 관해서는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미국의 확실한 선긋기입니다. 더 이상 시간 끌기나 모호한 합의는 절대 없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세 번째 파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 그 역사적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판을 엎을 기세로 나가는 걸까요? 47년,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래요. 이란이 무려 47년 동안이나 계속 거짓말을 하고 시간 끌고 미국과 전 세계를 농락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폭탄으로 미국인들을 희생시키며 조롱해왔다는 거죠. 이 켜켜이 쌓인 뿌리 깊은 불신, 이게 바로 이제 두 번 다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초강경 대응의 강력한 뼈대가 된 겁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행정부가 핵합의 때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건네준 걸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란은 앞으로 다신 그런 돈 구경도 못할 거다 라고 못 박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현 미국 행정부가 왜 협상 결렬을 불사하면서까지 지금의 강력한 경제 외교 동결 조치를 밀어붙이는지 그 논리적인 배경을 있는 그대로 확인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 군사적 압박과 외교, 유엔 주재 미국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 강경한 기조가 실제 전략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이 정답을 말해줍니다. 강력한 미군을 등에 업고 외교에 기회를 주고 있다. 이거 외교전에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무서운 전술이죠. 언제든 때릴 수 있는 군사행동 카드를 손에 꽉 쥐고 있어야만 협상 테이블에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 안 되면 언제든 물리적 타격 들어간다는 묵직한 경고장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 곧바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바로 역봉쇄로 맞불을 놨죠. 단순한 외교 단절이 아니라 실제 총구가 겨눠진 무력 충돌 위기로 번지면서 중동 지역의 판돈이 그야말로 위험 수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선을 한번 크게 돌려볼까요? 지금 중동에서 군사적 진장이 폭발나기 직전인데 미국의 외교 라인은 왜 뜬금없이 지구 반대편인 중국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다섯 번째 파트, 중국을 통한 간접 압박,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이 복잡한 체스판의 마지막 조각이자 가장 정교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죠.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표 한번 쓱 보시죠. 13일 베이징 도착부터 시작해서 14일에 환영 행사, 양자회담, 국빈 만찬, 15일엔 양자 티타임에 업무 오찬까지.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려 6번이나 얼굴을 마주하는 숨막힐 듯 빽빽한 일정입니다. 이건 그냥 친목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최고위급 수준에서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와 시간이 세팅된 겁니다. 회담의 공식 안건은 무역, 투자, 항공우주 이런 경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미 고위 당국자 입에서 나온 진짜로 노리는 핵심 목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네 번째, 이란 지원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을 대놓고 압박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경제협력 얘기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란의 돈줄,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중국의 지원을 끊어버리려는 고도의 지렛대 외교를 펼치는 거죠. 이 작전이 얼마나 치밀한지 한번 볼까요? 베이징 회담 전에 사전 조율하는 동선만 봐도 입이 턱 벌어집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도쿄에서 일본 총리를 만나더니 중국 본토도 아닌 제3국,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마주 앉습니다. 정상회담의 정패를 가를 본줄 쥐고 있는 수장들의 물밑 협상마저 이렇게 다자간 이해관계가 얽힌 아시아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 그리고 중국을 옥죄는 정교한 대리 압박, 이 미국의 강력한 투트랙 전략은 굳게 닫혀버린 이란의 협상 테이블을 기적처럼 다시 열게 할까요? 아니면 중동을 돌아올 수 없는 파국의 늪으로 밀어 넣었게 될까요? 이 숨 막히는 외교적 체스판의 다음 수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